됐지? 또 질문? 없어? 다 했지? 얘들아? 답지를 줬으니까 채점도 해야 되고. 없지 얘들아? 수업 시간에 애지 가는 거 다 풀어서. 몇 번? 37? 이건 왜? 제일 기본 문제잖아. 두 정육면체. 모서리의 길이합은 60이다. 이거 모서리의 길이합은 몇인데? 12A, 12B 더했더니 60이다. 그 말은 A 플러스 B가 5다. 다음 건널비의 합은 126이다. 얘 건널비 합은 몇인데? 맞아. 그럼 6A제곱 6B제곱 더한 게 126이다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1이다지. 그때 부피의 합은 부피 뭔데? 이거 구하시오야. 끝. 지금 요거를 못 구했던 거야? 아니면 이거 가지고 이걸 못 구하겠다는 거야? 이거 위에 거를? 어. 그거는 뭐 대각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지. 됐어? 오히려 더 쉬운 문제지, 이건. 또 질문? 없으면 진도를 나갑시다. 18페이지 할 차례지. 54번. 이거 풀어본 적 있는 사람들 틀리기만 해. 네? 뭐가요? 54번. 아, 725 해서 하는 거. 범위 4개였나 5개였나? 빨리 풀어. 지금 아직 감 못 잡은 사람 칠판 보자. 조금만 도와줄게. 자, 직육면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직육면체를 여러 개를 쫙 쌓았대. 쌓아서 어떤 커다란 정육면체 하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정육면체. 자,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다 똑같겠지. 그게 뭐 A가 몇 개고 B가 몇 개고 C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여튼 간에. 그럼 얘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을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으로 우리가 임의로 둔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n제곱이 6개 있는 애겠지. 그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의 건널비를 몇이라고 표현했어? 720 ABC. 그럼 얘가 곧 이 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지? 자, 그럼 양변 6으로 나눠주면 120 ABC가 어떤 수의 제곱꼴이 나와야 돼. 근데 120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12 곱하기 10이고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여기다 쓰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A, B, C까지 곱해지니까 어떤 수의 거듭제곱꼴이 나왔다 이 얘기지. 몇 가지 됐니? 그러면 이 A, B, C는 무조건 2 한 개, 3 한 개, 5 한 개는 무조건 가져야 되지. 나머지는 모르겠고. 즉, 요 A, B, C가
2 하나, 3 하나, 5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 뒤에 뭐 거듭제곱 누구를 갖던 뭐 그건 뭐 관심 없지.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요래도 되지. 거듭제곱 꼴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표현이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최소일 때. 그 말은 뭐야? 이 식이 만족되는 ABC의 최소량을 만들란 얘기지.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필요하면 되지. 더할 거 없이 딱 필요한 양만.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즉 30이 나온다는 소리야. 요 하나의 작은 직육면체의 모서리 길이의 합이 모서리의 길이, 세 종류의 모서리의 길이의 곱이 딱 3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순진하게 그럼 누구 하나는 2고 누구 하나는 3이고 누구 하나는 5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잖아. 곱해서 30만 나오면 되는데 뭐. 그지? 그럼 너희가 찾을 건 뭐야? 세 수를 곱해서 30이 나오는 경우를 쫙 따진 다음에 각각의 경우마다 건널비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 건널비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정답.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뭐 있을까? 1, 1, 30이랑 이제 1 두 개는 건너갔고 1 하나 있을 때를 보자. 1 하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1, 2, 15가 있을 거고 1, 3, 10이 있을 거고 1, 5, 6이 있겠지. 이거 말고 1 쓰는 거 더 있나? 없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 3, 5 이렇게 5가지 경우가 나오겠네. 이해됐니?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마다 건널비 구하면 뭐 이건 산수니까 빠르게 하자. 그때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건널비는 AB, BC, CA 잖아. 물론 곱하기 2도 해야 되지만 일단 AB, BC, CA 하면 1 더하기 30 더하기 30의 2배. 이때는 2 더하기 15 더하기 30의 2배. 이 경우는 3 더하기 10 더하기 30의 2배. 다음은 5 더하기 6 더하기 30의 2배. 마지막은 6 더하기 10 더하기 15의 2배.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각각 계산해서 최대 최소값 찾아주면 끝나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는 112, 122. 다음 최소값이 이때 나오는 62.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정답 184. 알아둬, 이거. 그리고 55번부터 58번까지는 자, 닮은 도형 아직 못 찾은 사람 보자. 여기서 일단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 그러면 지금 여기가 108도지. 근데 요 삼각형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요 아랫각 두 개는 72도를 나눠 가지니까 36도. 자, 그러면 요 각이 잠깐만. 이거 모른다 치면 이등변인 걸 모르잖아.
다시 다음 요렇게 봐도 이등변이지. 그지? 그럼 여기도 36도네. 그럼 여기는 외곽이니까 72도지.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얘랑 얘랑 얘를 봐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여기도 72도가 나오지. 왜냐면 얘네들 더해도 108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삼각형 A, P, E도 밑각이 72도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므로 요 길이가 애초에 정오각형의 한 변으로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다. 이등변이거든. 그러면 BP의 길이가 x-1로 표현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풀어보면 이제 모양이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갈 수 있어. 삼각형 A, B, E와 삼각형 A, B, E랑 P, A, B랑 닮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닮습니다. 꼭지각이 108도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이니? 그러면 닮은 비를 써보면 뭐 밑변 대 한쪽이라고 본다면 A, B 커다란 거에서 얘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1이니까 X 대 1. 그다음 이쪽에서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X-1이므로 맞니? 그러면 1대 X-1 이렇게 비례식이 하나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X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되더라. 요거 나오면 이 문제 끝. 자, 그러면 B2의 길이를 X라 해서 지금 X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냈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X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근해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보니까 X 8제곱 마이너스 X 7제곱 플러스 6제곱 마이너스 5제곱 4 3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 값을 정리하시오. 루트 5가 있는 거 보니까 근해 공식에다 넣어서 x값을 진짜로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 집어넣는 건 무리니까 얘를 통해서 얘네들의 관계식을 찾아줄 필요가 있겠지. 자,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분수꼴로 나타내어지어서 차수 올라가는 문제도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x로 나눠서 만들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 차수를 그러니까 오메가나 I 하듯이 해야겠지. 차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이걸로 차수를 늘리던가 뭐 어떤 방향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x제곱이 x 플러스 1이므로 x 세제곱은 x제곱에다가 x를 곱한 건데 x제곱이 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가 돼서 x제곱 플러스 x로 줄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지. 그래서 4제곱은 얘도 더 한 번 더 갈 수 있지. x제곱이 얘니까 다시 한번 바꿔주면 2x 플러스 1로 줄여버릴 수 있는 거고 4제곱도 마찬가지. 얘는 세제곱에 x를 곱한 거니까 세제곱이 얘잖아. 얘한테 x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다시 한번 x제곱을 얘로 바꿔주면 2x 플러스 2에 x가 더해지니까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 짓을 8제곱까지 하면 되겠지. 왜? 진짜요? 이거 3개씩 끊을 수 있지 않아요? 3개씩? 1은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되겠다. 두 개씩? 세 개씩 묶어서? 어떻게 세 개? 그냥 응? 네모 치고 양변 2 x. 양변에 2를 더해서? 아. 그러네. 뭐가 됐든. 어? 다들 이해됐어? 뭔 말하는지? 풀이 방법 여러 가지 있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좀 귀찮긴 하지. 그러면 만약에 두 개씩 묶었다 친다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1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를 x 6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바뀌지? 그럼 얘가 계속 1이니까 x 6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처리돼? 네.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쌤 저거 하는 걸로. 이거? 네. 그럼 저거 어차피 쓰는 거잖아. 없잖아요. 아. 2, 4, 6만 쓰면 되잖아. 알았어. 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0 되는 이 방법이 더 좋네. 마지막 방법이 0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3개씩 묶었다 친다면 그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x 6제곱으로 묶으면 제곱 아니겠구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추가한다? 플러스 1? 그거가 왜냐면 그게 2잖아요. 어. EX 6 뭐가 다른지. 내 말이. 뭐가 달아? 그럼 지금 이렇게 묶은 거잖아. 마이너스. 근데 3개씩 묶으면 좀 빠르잖아. 그러니까 큰 차이 없는데? 다들 이해됐니? 여튼간에 그냥 하든 두 개로 묶든 세 개로 묶든 여튼간에 식을 정리하면 간단히 어떻게 정리돼? 12x 플러스 10. 12x 플러스 10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지금 이거 정리하는 거 좀 더 이거 설명 필요한 사람 혹시? 뭐를? 응. 이거? 그러면 남는 게 x 6제곱이랑 4제곱이랑 제곱이랑 플러스 2 남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제일 편할까? x제곱으로 쌤이 했던 거 보면 되게. 이걸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요거 이해돼? 그래서 제곱은 애초에 됐고 4제곱은 얘가 됐고 6제곱은 바로 점프 되나? 6제곱이? 세제곱이랑 제곱? 세제곱이랑 아니지 제곱이랑 4제곱 곱해야지. 아니면 세제곱을 제곱하던가. 세제곱 제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4x 플러스 4에 얘가 더해지니까 8x 플러스 5. 그래서 6제곱, 4제곱, 제곱 여기다 넣어줘서 계산해주면 11x, 12x, 7, 8, 1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실제 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근해 공식으로 x가 구해서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리고 근해 공식 쓰라고 주는 게 뒤에 q 루트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쓰면 되겠지.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F2가 같게 나오네. PQ의 길이 표현하는 거 모르겠는 사람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떠올려야지. 직각삼각형에서 수소 내렸을 때 지금 요 그림에서 A, B, PQ 이렇게 있다 친다면 지금 요 길이가 필요하잖아. 요 길이를 표현해야 돼. 근데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지.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배웠잖아. 아, 그거 쓰. 이거 기억 안 나? PQ의 제곱은 XY다. 그럼 PQ는 루트 XY겠지? 근데 비율이 좋으니까 그런 게 사기지. 샌드 비율 좋으시잖아요. 나는 G대 정반대말인데? 177 아니에요? 77이라고? 에이,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171 될걸요? 1, 2. 자, 보자. 물론 내가 푼 거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큰 틀만 유지하면 돼. 나는 분수가 진짜 싫어서 원래는 얘를 x로 두고 얘를 y로 두는 게 일반적이긴 해, 사실은. 나는 분수가 극도로 싫어서 여기를 x로 둘게. 여기를 y로 둘게. 왜냐면 전체를 x로 두면 한눈에 보이긴 하지만 넓이 구할 때 분수 나오잖아. 그게 싫어서. 물론 어차피 분수가 나오긴 하지만 반원이라서. 자, 이렇게 뒀어. 네. 난 이렇게 뒀다라고 쳤을 때 지금 잠깐만 62번이랑 이게 나도 헷갈린다. 잠깐만. S1이 요 도형이 S1. PQ를 치른 PQ 치른 S2. S1이랑 S2구나. 이렇게 있는 도형의 넓이가 S2. 여기가 S1. 인 상태지.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준 게 AQ-QB가 8루트 3이다. AQ-QB가 8루트 3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푼 거랑 너희가 푼 거랑 다르더라도 그 틀만 유지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 일반적으로 했으면 X-Y는 8루트 3이라고 썼을 거야. 그지? 근데 나는 그 절반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써서. 어차피 큰 틀만 유지하면 돼,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문제에서 요거 줬고, 다음. S1에서 S2를 뺐더니 2파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S1과 S2를 구하러 가야지. 자, 일단 S1 보자. S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커다란 반원에서 작은 반원 두 개 넓이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 큰 반원의 넓이 구해보자. 가장 큰 반원의 넓이는 얘의 반지름의 길이는 x 플러스 y고, 그러면 얘의 넓이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 파이 붙이고 2분의 1 붙이면 되겠지. 근데 파이는 그냥 다 생략해버릴게, 그런 건. 자, 요게 커다란 반원의 넓이, 거기서 뺄 거야. 첫 번째 반원의 넓이를 빼자. 자, 얘는 반지름이 x지. 그럼 얘의 넓이는 x제곱을 2로 나눌까. 다음 두 번째 반원도 빼버리면 얘는 반지름이 y니까 2분의 1 y제곱이 될 거고, 빼고 빼면 얘가 s1이지. 됐지?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서 2분의 1 x제곱 2분의 1 y제곱 지워지는 거 보이지? 그러면 뭐만 남아? xy. 근데 그게 S1.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S2 걸어가자. 자,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S2가 안 보이네. S2는 요 반원의 넓이.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의 반지름 또는 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고, 아까 내가 말한 거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네. 얘 곱하기 얘가 얘의 제곱이다라는 걸 배웠으므로, 자, 지금 여기가 x였잖아, 여기가 y였잖아. 그럼 여기는 2x겠지, 여기는 2y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PQ의 제곱의 길이는 2x와 2y를 곱한 4xy겠다. 괜찮아? 그러면 PQ의 길이는 2루트 xy겠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반으로 나누겠지? 얘가 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자, S2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반원을 넓이를 구할 건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xy겠다. 이 길이가 2루트 xy였으니까. 따라서 다들? 네. 자, 그러면 얘 넓이 구하면 반지름의 제곱이고 반원이니까 2로 나누겠지. 얘가 S2. 그러면 끝났네. S1에서 S2를 빼버리면 2분의 1 xy가 남고, 그게 몇이다? 2파이다.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는 상태에서 AB의 길이 구하시오. AB의 길이는 뭔데? X 플러스 Y의 2배. 네. 그러면 얘랑 얘 가지고 X 플러스 Y 구해내면 끝나는 얘기지. 그러면 XY는 8이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8이니까 정답은 2배인 16. 왜? 그냥 풀었지. 했다니까. 아, 그렇네요. 지금 이거 감 안 온 사람들, 얘들아, 얘가 특수한 상황인 게, 일단 이게 무슨 유형인지는 알 테고, 얘가 일반적인 문제와 조금 느낌이 다르게 풀리는 거, 그리고 구하라는 게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얘를 5제곱 했을 때 최저차항은 5제곱이거든. 네. 즉 어, 당연하지. 이게 창 아니 얘에서 4차항이 어떻게 나와? 전개밖에 나오나. 뭔 소리야. 여기서 4차항이 어떻게 나와? 죽어도 안 나오지. 여기 얘의 전개식에서 5차항이 최저차항이니까 얘를 지금 마이너스 7까지 뭐 붙였다 치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은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얘네부터 시작되겠지. 즉 A0부터 A1, A3, 4까지는 0이야. 없어. 애초에 없어. 뭔 소리지, 테니? 지금? 하필이면 얘라서. 그러니까 너희가 일반적으로 봤던 거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요거는 모든 항이 다 있지. 10차부터 상수항까지. 근데 하필이면 얘가 상수항이 없는 x가 있는 애를 거듭제곱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7이 맞지.
A5는 따로 구해야지. 2에 5. A5를 왜 못 구해? X의 5제곱은 얘를 5번 고르는 거잖아. 32. 같은 이유로 A10도 만약에 구한다고 친다면 1이겠지. X제곱을 5번 구하는 거니까. 이거 평일 수업 때 했잖아. 평일 수업 때 이거 알려줬잖아. 이런 형태에서 최저차항과 최고차항은 원한다면 따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가 요렇게 바뀌어서 풀어야 돼. 지우고 물어보시면 어떡해. 나도 모르게 지웠어. 여기서 얘 전개식에서 이제 여기서 최고차항은 10차지. 그럼 이 10차가 나왔다는 건 얘가 5번 곱해졌다는 소리지. 그럼 얘의 개수는 무조건 1이지. 그럼 맨 마지막으로 가보자. 이 식의 전개식에서 가장 낮은 차수는 5차지. 그럼 5차가 나왔다는 건 얘를 5번 곱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2라고. 아니 근데 응. 저게 30 이거 그러니까 얘가 A5 아니야? 네. 응. 됐어? 아, 자, 그래서 요 관계 속에서 하던 짓은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는 무시.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A5가 32인 거 확인했고 뭐 그거는 나중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A10이 있고 A5가 있고 순서대로 이렇게 쭈루룩 있다라고 쳤을 때 X에다가 원래 하던 짓 하는 거지. 1 넣고 뭐 0부터 넣을까? X에 0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는 건 똑같이 하는 거지. 했던 짓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0 집어넣으면 0은 다 사라지지. 그래서 A0가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7 남지. 마이너스 7인가? 플러스 7 남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에요. 빼기 7 하잖아요. A는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근데 왜 A5가 각각 옆에? 얘는 사실 의미 없지. 지금 내가 마이너스 7에 애초에 안 썼잖아. 또왜 X10에 앞에 A5를? 아, 10이네. 왜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지. 1 넣으면 3의 5제곱을 A5부터 A10까지 합.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플러스 A10 맞니?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게 마이너스는 왜 필요? 마이너스 필요 없네. 아니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야. 근데 실제로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요것만 필요하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달라진 게 A5의 3배가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그렇지. A5의 2배만 추가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A5는 아까 말했듯이 32이므로 정답은 얘한테 몇만 추가하면 돼? 64만 추가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43에 64를 더한 307. 80번 나왔니? 네. 80번은 80번 안 했어? 수학 문제를 외워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시간 무조건 모자라. 거기는 좀 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울 정도로 풀어봐야 돼.
외워질 정도로. 80번 안 되는 사람 있니? 없어? 피곤하게 한다. 정답 5번. 진짜 없어? 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합시다.